안녕하십니까. MSR이라는 회사의 대표 김종욱입니다. 코어텍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코어텍스 코어를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자, 이 시간에는 비기너 코스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 내용으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과정에서는 코어텍스 M4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코어텍스 M4 하면은 코어텍스 M3와 대비되는 게 뭡니까? 얘는 코어텍스 M3 더하기 뭐가 있어요? FPU. 이게 뭐예요? 부동소스 연산기죠? 또 뭐가 있어요? DSP 기능. 그죠? 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 안에 뭐가 있느냐? 자, CMD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성능 향상. 그죠? 구조적으로도 약간 성능 향상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코어텍스 M4가 되는 겁니다. F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코어텍스 M3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성능 향상과 DSP capability, CMD 인스트럭션이 있는 DSP capability, 또 FPU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코어텍스 M4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FPU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은, 자, FPU에 앞서서, 그럼 FPU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코어텍스 M3처럼. 그런 경우는 예전에 뭘 썼습니까? 픽스 포인트를 썼죠? 그래서 픽스 포인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실수 연산은 보통 컴퓨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고요. 자, FPU도 하나의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 그래서 우리가 통칭 부르는 게 뭐예요? 코 프로세서. 코가 뭐예요? 동료란 얘기죠. 동료. 그죠? 코워커가 뭐예요? 동료잖아요. 같이 일하는 프로세서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별도의 명령어와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FPU의 명령어와 레지스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와 레지스터를 직접 프로그램할 일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3.14159 곱하기 30.0968 뭐 이런 식으로 C로 프로그램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돼요? FPU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 곱하기 연산을 전용 FPU 명령어로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불러주겠죠. 끼워주겠죠. 예, 이 FPU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에뮬레이션 하는 기능입니다. 에뮬레이션. 자,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실행 속도는 대략 10배까지는 아니고 한 8배 정도 느려요. 이 칩 같은 경우에는 한 8배 정도 더 느리죠. 엄청 느리죠. 실제로 FPU 없이 이런 실수 연산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고안한 게 뭐예요? 예전에. 그래서 고안한 게 픽스 포인트입니다. 픽스 포인트. 자, 픽스 포인트는 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처럼 실행 속도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봐야 하드웨어 FPU 대비 한 2배 정도밖에 안 느려요. 대신에 프로그래머가 케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프로그래머가 케어할 게 많아요. 까다로워요, 사용하기가. 예. 하지만 이런 대안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 이제 실습에 사용하는 CMCS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수학 함수들이 있어요. 수학 함수.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들 있죠? 그죠? 이런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 안에 실수 연산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FP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존재해요. 자, 우리는 있는 경우에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DSP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DSP 기능은 정확히 말하면 DSP capability죠. 전용 TI의 뭐 전용 DSP 컨트롤러 같은 DSP 프로세서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는 A 더하기 B 곱하기 D 플러스 C 곱하기 E A, B, C, D, E 맞네요. 곱하기죠? 뭐 이런 연산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연산이 뭐예요? 이런 연산을 보통 뭡니까? 프로그램을 짜려면 먼저 이 곱한 거를 어디에 저장하고, 얘 곱한 거를 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불러와서 기존의 A 값하고 더하고, 그 더한 값을 또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DSP 기능, capability라고 하는 M4에 있는 명령어들을 보면은 이런 수식에 대한 전용 명령어들이 있어요. 전용 명령어들. 그래서 DSP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DSP라는 게 뭐예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죠. 이게 뭐예요? 디지털 신호 처리입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FIR, IIR, 뭐 이런 필터, 그죠? 디지털 필터라고 그러죠? 이 디지털 필터. 이 디지털 필터 같은 데 보면은 다양한 그 수학 공식들이 많이 활용됩니다. 물론 뭐 이런 수식이 사용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디지털 신호 처리에 적합한 그런 명령어들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자, 이 명령어는, 자, 심드 인스트럭션이라는 걸로 하나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심드 인스트럭션은 뭐냐? 자,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의 명령어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명령어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자, C 이런 수식을, 그러니까 4개의 인자를 서로 더해서 어떤 것에 넣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통 심드 인스트럭션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명령어로 할 때. 근데 심드 명령어를 쓰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의 명령어, 싱글 인스트럭션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싱글 인스트럭션. 심드 명령어 아니면 얘를 몇 번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4번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도 더 소요가 되고 있죠. 그죠? 메모리 변수들로. 그래서 실행 시간도 나빠지고 메모리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데 쓰이는 전용 명령어가 심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느냐? 자, 그래픽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벡터 연산 뭐 이런 벡터 연산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뭐 오픈GL 같은 거 있죠. 그런 데 많이 쓰이죠. 이게 3000 그래픽 엔진이죠, 이게. 그죠? 3000 그래픽.
그런데 안에 이제 벡터 연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벡터 연산이라는 게 보통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이 심드 인스트럭션은 이런 벡터 연산이라든가 멀티미디어 코덱, 그렇죠? 엠팩4라든가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코덱이 아닌 소프트웨어 코덱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그걸 심드 명령어로 번역을 했다. 그럼 심드 명령, 일반 명령어로, 일반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 명령어로 번역한 것보다 심드 명령어로 번역한 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우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코어텍스 M4에 내장되어 있는 심드 인스트럭션은 그 캐파가 좀 작습니다. 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캐파가 좀 작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심드 명령어를 불러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미들웨어죠. 미들웨어. 네, 미들웨어 제조사들이 심드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코어텍스 M4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런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많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습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 심드 인스트럭션을 썼을 때와 이러한 노멀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심드 인스트럭션을 안 썼을 때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기너 코스의 마지막 과정인 옵션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프라인 교육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총 6회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온라인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서머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그 스터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습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 실습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 돌아가셔서 실습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현업에, 회사에서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또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에 많이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그 스킬업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